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크리에이트에서 여기 사이트라는 기능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기능을 통해서 만들면 좀 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소개해 드리고 일단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거 요거나 아니면 여기서 요거. 일단 홈페이지를 구성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비게이션이랑 그 다음에 본문 페이지랑 그 다음 부터 요 세 가지 구조가 제일 중요하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메인 중에서도 히어로 섹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딱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요 화면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 구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만든 것들은 다 요 구조를 통해서 만들었죠. 뭐야 이거 신기한 기능이 생겼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히어로 섹션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소개하는 섹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터로 마무리 짓죠. 요 구조입니다. 요거는 좀 가로 세로 가로로 있지만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푸터로 마무리 짓습니다. 요 구조. 그 다음에 반응형 디자인 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거는 푸터랑 여기 헤드 혹은 내비게이션. 만약에 얘가 사이즈가 요즘은 보통 한 360에서 375가 가장 작은 사이즈거든요. 디바이스에서 375일 때 이렇게 깨지면 안 된다. 그러면 안 깨지기 위해서는 뭐를 써야 되냐? 오토 레이아웃을 써야 된다. 네, 그렇고요. 자, 일단은 일반적으로 데스크탑 작업할 때는 1440을 씁니다. 어디 갔어? 그 이유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이즈 제일 많이 쓰시는 거는 한 1920 정도가 제일 많이 쓰긴 제일 일반적인 모니터 사이즈긴 한데 보통은 1400 정도만 잡아놔요. 왜냐면은 여기 안에서 데스크탑에서 여기 안에서 차지한 영역들은 보통 그것보다 작게 잡아놓거든요. 디스크탑 보통 이제 엄청나게 뭐 대부분의 모든 사이트가 그러진 않는데 뭐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막 가령 예를 들어서 3000 픽셀인 사람 뭐 모니터로 본다고 하더라도 3000 픽셀인 모니터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영역은 요 정도만 작업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만약 줄이면은 넘어가죠. 요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안에다가 섹션별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얘 전체에 있는 이 페이지를 오토 레이아웃화 시킵니다. 여기 보시면은 토글 오토 레이아웃이란 버튼이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누르면은 오토 레이아웃 됩니다. 그럼 얘 만약 색상 바꿔볼게요. 얘를 빨간색으로 바꾸면은 줄이면은 줄인 대로 따라오고 키우면 키우는 대로 따라가죠. 안 따라가네. 왜냐면은 잠시만요. 얘가 이게 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다시. 네, 제가 잘못했었습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항상 저는 여백을 거의 0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필 컨테이너를 켜고 난 다음에 얘도 색깔 같이 바꿔놓을게요. 네, 이렇게. 그러면은 줄이면 줄이는 대로 따라가고 키우면 키우는 대로 따라갑니다. 네,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페이지를 우리가 뭔가를 웹페이지 디자인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섹션들이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서 저기 뭐라 해야 될까? HTML에 의해서는 이제 얘를 섹션 태그로 넣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안에다가 저걸 넣어야 되죠. 뭐 로고라든지 메뉴를 넣어야겠죠. 일단 그냥 일단 대충 넣을게요. 로고 사이즈 너무 크다. 1440 맞추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요즘은 헤더 사이즈가 한 64픽셀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로고는 그래도 한 20픽셀 정도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메뉴가 있어야 되는데,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섹션을 메뉴로 뺍니다. 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해당 섹션으로 이동하게 하는,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랜딩 페이지라는 것은 보통 단일 페이지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는, 복합적으로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별도의 페이지로 이동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뭐 커리큘럼 소개, 네. 네, KT 클라우드인가. 그 다음에 뭐 강사 소개, 그 다음에 지원하기 버튼, 아이고 지원하기 버튼까지만. 일단은 필요한 것들이 요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여기 오토레이어 걸고요. 제가 여기서 원하는 거는 요 요소들만의 간격이 모두 다 24픽셀인 걸 제가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놨고요. 그냥 너무 두껍죠? 미디엄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배경은 그냥 요 섹션이 어떤 건지 알려주려고 깔았던 거고요. 이제 원래 디자인한테 적합한 걸로 바꾸도록 할게요. 제가 따로 로고 폰트는 준비하지 않아서 그냥 000 넣고, 여기는 저는 000 싫어서 일단 인위적으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럼 얘는 버튼이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오토 레이아웃 걸어주고요. 네, 여기서 안 보이는 오토 레이아웃이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Shift A 누르면 됩니다. Shift A 말고 없나? 방법이? 여기 있네요. Add Auto Layout 한 다음에 여백 한 16 정도, 4 정도? 너무 적다. 8 정도. 네. 그리고 버튼이니까 버튼은 일반적으로 어두운 배경에 하얀색 글씨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레디우스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일반 텍스트가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세미볼드 넣었습니다. 네. 너무 촌스러운데?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여기 요소들이 위치가 안 바뀌죠. 그럴 땐 어떻게 되냐? 얘 프레임도 한 번 더 오토 레이아웃을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다 정렬을 하게 되면은 여기 오토거든요. 얘는 간격을 의미해요. 간격이 오토가 걸려 있으면은 그냥 한없이 벌어집니다. 위치에 맞춰 갖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얘랑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항상 1200픽셀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최대 1200픽셀. 그리고 디바이스 사이즈가 줄어든다면 같이 줄어드는 거. 요걸 원해요. 왜냐면은 만약에 지금 요 상태에서 이렇게 접근하면은 잘 되네. 왜 잘 되지? 요거는 끊임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끊임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만약 이렇게 되면은 너무 읽기 힘들잖아요. 너무 4000픽셀처럼 엄청 큰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일단은 여기서 한 번 더 얘를 걸어줍니다. 얘를 한 번 더 걸어줘요. 오토 레이아웃으로. 그 다음에 얘는 필 컨테이너지만 맥스를 1200픽셀로 줍니다. 그리고 얘는 좌우는 24픽셀, 높이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0으로 나도 돼. 대신에 제가 여기 높이를 64픽셀로 고정을 하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왼쪽으로 치우쳤죠. 치우친 이유는 요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토가 아니라 0으로 놓고 여기서 가운데로 놓으면은 가운데로 가운데로 놓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이즈가 줄어들면은 따라서 줄어들죠. 키우면은 어느 정도 크다, 1200까지는 커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위치를 중앙으로만 따라갑니다. 전체에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전히 이슈가 있죠. 언젠간 깨지잖아요. 너무 작아지면 언젠간 깨지잖아요.
그럴 때는 그럴 때는 모바일 버전 따로 만들어 줍니다. 보통은 그냥 가져올게요. 네, 아이콘 만들기는 좀 시간이 없어서 아니다 그냥 만들자. 네. 아이콘은 보통 뭐 사이즈는 보통 한 24픽셀 기준으로 작업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디자이너는 8배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8배수는 그냥 이 숫자가 왜 그래야 돼? 그냥 8배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게 외워두셔도 상관없어요. 하고 보통 이런 건데 모르겠다. 그냥 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얘는 컴포넌트화 시킨 다음에 여기에다가 얘 대신에 얘를 넣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같이 묶어서 컴포넌트화 시키면은 요거는 뭐 이해하신 분들만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제가 이걸 만드는 이유는 데스크탑이랑 모바일이랑 구분하기 위해서거든요. 기능을. 네. 뭐 얘는 데스크탑. 그리고 얘는 뭐야 어디 갔어? 그리고 다시 한번 만들어야겠네. 뭐지? 잠시만요. 다시 하자. 다시 만들게요. 그리고 데스크탑. 아유, 자꾸 뭔가를 잘못 누르네.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이걸 눌렀는데. 자, 다시 데스크탑. 그리고 모바일. 뭔가 버그가 걸렸네. 뭔가 이슈가 있네요. 64픽셀 맞추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인 다음에 얘 대신 얘를 넣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뭐야? 네, 여기 사이의 간격이 양 끝에 있어야겠죠? 이 위치가 이상한데? 네,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죠. 좀 뭔가가 다시 이렇게 돼야 되죠. 조금 얇다. 1.5 양옆에 이렇게 놓고 네. 그러면은 데스크탑에서는 이렇게 이게 안 바뀌었죠. 이제 얘를 갖고 온 다음에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V 하면 얘로 바뀌어요. 그럼 얘를 모바일 바꾸면은 모바일로 적용이 되는 이렇게 됩니다. 네. 제대로 적용 안 됐던 거는 얘가 필이 안 걸려 있어서 이렇게 요걸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뭐 본문 텍스트는 딱히 뭐 소개해 드릴 게 없지만은 일단은 뭐 헤딩 1, 그 다음에 헤딩 6, 그 다음에 뭐 패러그래프 있으면 패러그래프 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네, 이미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전반적으로 얘는 많이 커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48 사이즈는 돼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영역들 뭐 가장 큰 제목 그 다음으로 뭐 한 서브 텍스트가 들어갈 텐데 그건 한 20에서 24 픽셀 정도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픽셀은 한 16 픽셀 정도 넣는 것 같아요. 당연히 두께도 그거에 맞춰갖고 변형해 줘야겠죠. 네, 뭐 이런 느낌으로 볼드는 너무 두꺼운데
뭐 세미볼드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여기다가 이제 적절한 이미지를 넣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위에 여백이랑 아래 여백이 어느 정도 의미 있게 하는 거.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나중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컴포넌트는 자유롭게 전환하기에도 필요하고요. 얘는 반복적으로 사용할 요소거든요. 네. 다른 페이지에서 똑같이 들어갈 거라서 그래서 컴포넌트화 시켜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피그마의 환경은 최대한 개발 환경이랑 동일하게 세팅하는 게 좋아요. 이제부터 오토레이아웃은 그냥 제 단축키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요 세 개 영역은 먼저 Shift A로 한 12픽셀 정도 간격 놓고 여기랑 얘는 한 24픽셀 정도로. 이유는 아이고 허그 걸고 24픽셀. 이유는 그냥 제 직관. 얘도 위에 여백이랑 아래 여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인위적으로 64. 그다음에 요거는 0으로도 돼요. 대신에 여기 중앙만 맞추면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영역 뭐 더 하실 거 있으시면 또 더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푸터도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네. 푸터에서는 보통 뭐가 들어가냐면은 뭐 로고 반복해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주소 있으면 주소 넣고요. 그다음에 대표자 이름 뭐 아니면은 뭐 사업자 등록번호. 그다음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이 서비스 이용 약관.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통신 판매업 한다면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 네. 뭐야? 회사명, 회사 주소. 네. 통신 판매업 있으면 이거 있고 서비스 이용 약관, 필수 약관, 서비스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 두 가지는 필수고요. 그 다음에 종종 여기서 이메일 문의 주소. 이 정도까지 네. 이렇게 넣는 게 일반적이고 그냥 그 다음에 조금 더 내가 잘 만들고 싶다 그러면 사이트 맵 네. 이렇게 이 정도 구성하시면 되고요. 요것과 마찬가지로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푸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페이지 똑같죠? 똑같이 있고요. 얘는 컴포넌트 안 시켰네. 그 다음에 메인 컨텐츠 있고요. 히어로이 섹션 있고 그 다음 반복적인 섹션 있고 차이점은 얘는 더 큰 사이즈입니다. 전 헤딩 1을 48픽셀로 정했고요. 헤딩 2는 32픽셀로 정했는데 헤딩 1에선 헤딩 1은 여기서만 쓰이고요. 여기서부터는 헤딩 2가 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푸터에서는 로고 있고 그 다음에 소개 있고 여기는 아직 약관은 있어요. 약관이랑 뭐 접근 가능한 건 있는데 아직 저건 없습니다. 회사 소개는 없습니다. 회사 주소는 네. 이런 거 아니면은 딴 거 하나 더 네, 여기도 이거 말고 제가 만들었던 게 또 뭐 하나가 있을 텐데 네, 따로 없네요. 네. 여러 개 만들려고 했었는데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네, 준은이 하나 질문 주셨네요.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컴포넌트 설정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 요거 말씀드리면은 요거 좀 나중에 더 소개해드리면 드릴 텐데 반복적인 요소는 컴포넌트 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다음에 컴포넌트화 시키는 거는 반복적인 것들을 이제 반복할 때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그거죠. 반복해서 복붙해서 넣은 것까지는 괜찮아요. 수정을 할 때 이제 페이지 하나하나 다 찾아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푸터를 막 100군데 썼어요. 근데 이용 약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 이용 약관이 하나 없어졌어요. 아니면 뭐 서포트 메뉴가 하나 없어지거나 뭐 추가됐어요. 그럼 100페이지 다 방문했고 하나씩 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슈들이 컴포넌트를 사용하게 되면 없어지죠. 컴포넌트 하나만 고치면 되니까. 취지는 요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고도화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뭔가 요소를 만들 때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얘가 반복적으로 또 쓰일지 안 쓰일지 몰라요. 네.
그래서 컴포넌트화를 시키는 기준은 다르게 가져가셔야 돼요. 네, 요거는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네, 이제 제가 간략하게 어떻게 피그마를 쓰는지에서 간략하게 된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프로덕트 문서를 작성하셨으면은 그 기반을 통해서 랜딩 페이지를 디자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반응형 디자인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오토 레이아웃이 필수예요. 네. 그래서 오토 레이아웃을 쓰시면서 만드시는 것을 좀 익숙하게 해보시면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쉽지 않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수영님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하나 있어요. 그거 네. 그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 나중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도 알려드릴까요? 아니 일단 거기까지만 하시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잠시만요. 잠시만요.